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양영태 TV의 양영태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2일이 되겠습니다. 조선일보의 박정훈 칼럼이 있는데요. 이분 참 글을 잘 쓰시죠. 논설 실자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목이 마은혁 문제입니다. 마은혁. 미스터 마. 예. 이 사람은요, 공산주의자,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라고 아무리 말해도 어떤 해명이 없습니다. 무조건 침묵입니다. 공산주의자라고 하면은요, 우리 대한민국 헌법과 전혀 상반되고 이반됩니다. 정체성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파괴시키는 자들이 공산주의자고, 공산주의자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파괴됐었습니다. 6.25 동란이. 또 지리산 공비, 한라산 공비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공비토벌하러 가고 군이 아니었으면 공비토벌을 안 했으면은 한라산도 점령됐을 거, 한라산 금방 다 점령돼 대한민국이 점령됐을 겁니다. 한라산에 공비토벌하러 송료찬 당시 연대장이 가서 공비토벌을 안 했으면은 제주도가 지금 빨간 적색국으로 됐을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산주의자라는 말이 국민들한테는 6.25를 침범한 공산주의자라면 머릿속에 정말 이골이 박히게 들었고, 또 그걸 분노로서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얼마나 많이 도륙을 당했습니까? 이 공산주의자라는 공개 저격을 받고도 어떤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처럼 공산주의에 침탈을 받은 나라가 있겠습니까? 인민괴뢰군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중공군, 그리고 러시아, 로스케,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 좋아서 난리치는 사람은 또 누굽니까? 이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재명이는 친중 친북파, 북한을 향해서는 뭐라 했습니까? 김정일, 김일성을 절대로 폄훼하지 마라. 국민들 앞에서 이 소리를 했습니다. 선거운동하면서 더더욱이 국민들을 향해서 그 소리를 했습니다. 선거운동하고 그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길래 틈틈이 자기를 밝힙니다. 중국이여 나를 알아주소서, 나를 알아주소서, 북한이여 나를 알아주소서 하는 친중 친북파 이재명. 자기가 머리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지만 그 머리 꿰뚫어 보는 사람이 홍준표입니다. 홍준표. 오늘 아침에 봤지 않습니까? 홍준표. 범죄자가 대통령 된다는 건 도대체가 이 세상에 처음 봤다.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범죄자가 된 경우는 있지만 범죄자가 대통령이 된다고 설레발치는 거 처음 봤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거 지금 오늘 아침에 지금 제가 방금 홍준표 말을 갖다가 인용해서 여러분에게 제시를 했지 않습니까? 이 박정훈 그의 글을 통해서 공산주의자라는 공개 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마은혁은 어떤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냥 원래 이 사상이라는 건요 잘못 들어갈 수가 있겠죠. 어떻게든 계기로 자기 아버지가 공산주의자니까 나도 공산주의자가 돼야 되겠다는 사람도 있을 거고 막 개인 사정은 많지만 이 나라에 살려면 이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다 이거야. 공산주의하고 전혀 다르다. 정반대 180도 다른 이념 지형에 있으면은 이 나라에 살려면 적어도 공산주의자가 되지 말아야죠. 그러면 여기서 전향을 하면 되는 겁니다. 나는 여태까지 공산주의자에 대해서 잘못 침몰이 돼 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 그게 아니다. 이 인간에게는 기본적인 자유, 이걸 향유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인간답게 사는 길이다. 그래서 나는 전향을 한다. 과거에 참 소련이 왜 망했겠느냐. 망한 게 그래서 망한 거 아니겠느냐. 이러면서 한번 전향을 해버리면 다 그거 끝나죠. 헌법재판관 마은혁 전혀 이상 없습니다. 그 전향만 한번 하면은. 근데 한 번도 안 해요. 생각이 바뀌었다는 한마디가 그리 하기 힘드냐라고 이 박정훈 논설실장은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마디만 하면 될 텐데 그게 그리 어려우냐 이거예요. 대한민국을 갖다가 6.25 동란을 일으키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괴롭혔던 공산주의 어떻게 판사가 됐고 그 판사가 헌법재판관 대통령을 탄핵시키려고 하는 그런 헌법재판이 되려는 그런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따져보면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나 저 한때 공산주의 운동을 했는데 참 잘못됐다. 보니까 그 길이 잘못된 길이고 생각을 잘 못했다. 생각이 내가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한마디 공개적으로 말하면 그거 끝나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안 늦어요. 그러면 헌법재판관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공산주의자라는 공개 저격을 받고도 어떤 해명도 없이 침묵하고 있는 사람을 딱 헌법재판관으로 한 다음에는 아마 헌법재판소가 꽤 물들 가능성이 높다. 누가 그랬잖아요. 누가 그랬을까요? 김문수 씨가 그랬어요. 김문수는 원래 그 양반은 다 체험할 거 다 체험하고 분명하게 나쁘다 이거는. 내가 생각을 잘못했다. 이제 앞으로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이래서 실제로 그는 경기도 지사까지 했잖아요. 네, 국회의원도 하고. 그런 과정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마은혁이하고 김문수하고 다른 점이 뭔지 압니까? 마은혁이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품에 안 안겼고 김문수는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진짜 품에 딱 안긴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주체가 되는 겁니다. 예, 그 차이입니다. 헌법재판관 8명 중에 3명이 이념적으로 치우쳤다고 지적받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입니다. 전체 판사의 5%도 안 되는 특정 집단이 헌법재판소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게 정상인 헌법재판소 맞습니까? 편향성 논란이 벌어질 수밖에 없죠. 어떤 헌재 재판관은요 2년 전 인사청문회 한 장면이 소환됐습니다. 박정훈 실장이 소환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주적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더니 마지못해서 정부, 군이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 자기가 말 안 하고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요? 하고 인사청문회에서 물어보니 저 북한입니다 하면 될 것을 말 안 하고 한참 시간을 끌더니 마지못해가지고 뭐라 하냐. 그거는 정부하고 군이 북한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주적으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면 아니고 관두고 치워버려.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인사청문 안 하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그거는 하고 싶고 대한민국 국민을 속이고 싶고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고 공직자가 돼가지고 국민의 세금 피를 빨아먹으면서 대한민국의 피를 빨아먹으면서 헌법재판소는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 북한이 주적이란 말조차 하지 못하는 판사가 국가 정체성을 어떻게 수호하는 자리에 앉아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충격을 안 받았습니까? 이거 누구를 얘기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 무슨 여성이 말이지 판사가 말이지. 아니 대한민국 주적을 묻는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더니 마지못해서 북한으로 정부하고 군이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근데 이런 사람을 왜 그 임명을 합니까 이거? 누가 임명했어? 헌재는요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입니다. 북한이 주적이란 말조차 하지 못하는 판사가 국가 정체성을 수호하는 헌법재판소에서 헌법재판관을 붉은 옷 딱 입고 개폼 잡고 있는 겁니까? 공산주의 폼 잡고 있는 겁니까? 국민들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헌재를 갖다가 좌편향 인사들로 채워넣는 것은 바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민주당은 골수 운동권 출신 마은혁을 갖다가 집어넣으려고 선관 후보로 밀어붙이려고 온갖 대통령 권한대행을 탄핵까지 시키고 그게 나라입니까? 예? 그리고 민주당이 공당이라고 합니까? 대한민국 국가 정체성은 필요 없습니까? 헌법을 한번 보시오. 자유민주주의라고 돼 있잖아. 공산주의로 돼 있어? 그런 자를 갖다가 밀어? 최상목 대행에게 몸조심하라.
몸조심하라고 그저께. 체포한다. 경찰도 체포하고 국민도 체포하고 현행범이다. 이재명 이 사람 대통령 되면 사람 다 죽일 사람이야. 킬링필드 할 사람이야. 킬링필드 말도 얼마 전에 했지. 어떻게 그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몸조심하라고 조폭같이 공갈 협박을 하고 뭐 현행범이다. 벌써 재판 다 끝났어? 현행범이니까 체포하라고? 야 진짜 이 나라 별꼴 다 보고 삽니다. 우리가 저 국민들은요 정말 너무 점잖은 국민들이에요. 별꼴 다 보고 살아요. 이런 야당 대표가 대통령 된다고 불호령을 내리고 지금 우리 대통령을 갖다가 권력 찬탈을 해가지고 내란을 진짜 일으킨 자들이 그들 아닙니까? 현역 대통령을 갖다가 그냥 감방에 집어넣고 내란몰이에서 내란 수계로 내모른 게 그게 누굽니까? 그게 이재명하고 이재명이 그 지시를 받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이 왜 내란을 해요? 자기가 대통령이 어떻게 내란을 합니까? 계엄령이요? 그게 계엄령입니까? 연성계엄령이라 해가지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계엄령. 경고성 계엄령이 돼버린 거예요. 무슨 계엄령 하는데 실탄을 다 아무것도 안 갖고 빈 총만 갖고 들어가서 그것도 숫자 국회를 갖다가 둘러싸려면 적어도 5천 6천 명이 소요되는 겁니다. 그런데 달랑이 200명 가지고 그것도 들어가라 하고 다 들어가게 하고 그 사람들이 뭐 손가락 하나 다쳤습니까? 붉은 피 한 방울 흘렸습니까? 예? 대통령이 얼마나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진짜 계몽시키기 위해서 이거라도 했으니까 그나마 국민들이 알게 된 거 아닙니까? 2030 누가 나오라 했습니까? 2030이 딱 보고 이게 아니네.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이게 큰일 나겠네. 해가지고 지금 달려드는 겁니다. 이제 알아가지고 과반이 넘었습니다. 2030이. 어른들이 세대에게 깨끗하게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가르쳐 줬어야죠. 그건 잘못돼 있다. 잘못 지금 자유민주주의를 갖다 파괴하고 있는 행동들 하면 안 된다. 그 이유는 이러이러하다. 부모가 우골탑 대한민국 국민의 정신이요. 소 팔아 놈 팔아 우리는 공부 못했어도 땀 흘리고 피 흘려서 자식들을 공부를 시켜가지고 면석이라도 시키고 뭐라도 훌륭하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게 우리 부모들입니다. 그런데 이 마은혁 씨는 말이죠.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올라왔는데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았던 모양이죠. 머리가 안 좋으면 이렇게 할 수가 없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분명히 판사가 반혁명 이게 이 인민노련이라는 데가 마은혁 씨가 있었던 데가 거기가 어떤 단체냐면 불온단체입니다. 다시 말해 반국가 단체. 대법원에서 판단이 난 데예요. 대법원이 이거는 반국가 단체다. 그 정도 될 정도 같으면요. 어마무시한 단체입니다. 그 단체에 또 더더욱이 뭘 했냐면 교육을 담당하고 선동을 홍보를 담당하니까 선동 아닙니까? 그거는 머리 좋은 사람 주역 아니면 못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인데 좋습니다. 머리 좋은 사람이 헌법재판소 들어오는 건 100번 환영인데 그 대신에 나는 과거에 이러이러한 공산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이게. 제 체제가 저 사상이 잘못돼 있더라. 나는 그래서 자유민주주의로 전향하고 이 대한민국을 위해서 열심히 하기로 했다.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건데 전향했습니다. 끝. 그거는요 딱 2번 3번 다시 필요 없는 거. 국민들 앞에 전향했습니다. 딱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사상 전향은요.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는요. 발설을 하면은 끝나는 겁니다. 내가 이거 잘못해서 이거 잘못 생각해서 이제 자유민주주의로 나는 열심히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나의 인생을 향유하겠다. 한마디 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 있잖아요. 어부들 와서 자유대한민국 만세 한마디만 딱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은 대한민국 시민입니다. 바로 그렇게 주권을 획득합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가 어디에 있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처럼 행복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중국 사람들 들어와가지고 의료보험 혜택 받는 거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그 돈이 국민들의 혈세인데 우리가 중국 가면 의료 치료 받을 수 있어요? 돈 나와요? 이거 다 붉은 무리들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닙니까? 그러고 지는 편안하게 떵떵거리고 살고 말이야. 북한 가서 9.19 군사합의 군인들 우리 군인들 완전히 헬렐레하게 만들어 놓고 정신무장 해이하게 만들고 최고의 강군을 그렇게 흐트려 놓고 말이지. 도보다리에서 USB를 주고 국가 기밀 넘가고 나요? 나 저 남한에서 남쪽에서 온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아 그래서요. 대한민국은요. 대통령은 한 명입니다. 대한민국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서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이라는 거는 미치는 영역이. 그러면은 대통령 한 사람인데 여기 계신 국무위원장님 저는 남쪽에서 온 남쪽 대통령 문재인입니다. 이 순간 이거는 여적죄를 진 거예요. 헌법을 위반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임명한 사람이 누굽니까? 정정미입니까? 자, 우리는 그렇습니다. 마은혁이가 그렇게 중요한 사람인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이재명에게 소중하고 중요한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 마은혁이 들어와서 대통령 파면시키라 이건데 우리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 파면시키고 그래, 내가 대통령 되겠다 하는 이재명을 그래, 대통령 시키면 그게 옳겠습니까? 그게 나라입니까? 지금 탄핵 중에 있는데, 그것도 선거 욕망이 있는 이 여권에 있는 사람들도 꿈찔꿈찔하고, 탄핵을 시킨 자가, 사람이 먼저다.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보니까 국민이 먼저다로 딱 바꿔가지고 책팔이를 하면서 딱 나선 게 그게 뭡니까? 무슨 짓을 했습니까? 바로 선거 부음을 시켰어요. 대통령 탄핵 선거 지금 얼마 안 남았는데 가장 어려울 때 와서 딱 또 허리에다가 또 이번에는 몽둥이 찜질을 하는 겁니다. 이런 나라입니다. 지금 이렇게 어렵게 승리를 향해서 가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민들 불쌍히 여기옵소서 긍휼히 여기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 마은혁이가 서울대 정치학과 81학번인데 물론 숨어서 활동하는 언더그룹에서 활용했죠. 왜? 공산주의자들은요 숨어서 안 하면 노출되면 그건 바로 재피에 들어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어디 까놓고서 지금 민노총이요? 이거 지금 다 불법들이에요. 간첩들도 활보하고 다니는 나라. 이게 정상인 나라입니까? 이것을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지 않으면 이 나라는 절대 불가능하다. 이렇게 가다가는 어떤 누가 대통령 돼도 복상 망한다. 마지노선 마지막에 서서 한 위인이 나타난 겁니다. 대한민국을 구해보겠다는 위인이 나타난 거예요. 속된 말로 사상이 온건하고 대한민국 나라를 지키려는 애국심이 철철 넘치는 분이 대통령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대통령 살려내자고 국민들이 각성을 하고 지금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소리를 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마은혁이가요 의식과학 조직을 잘 이끌고 신망도 무지하게 돋웠다는 겁니다. 87년에 결성된 인민노련은요 계급혁명을 추구하는 반체제 조직이었습니다. 87년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88 올림픽 바로 전해입니다. 전해. 88 올림픽 전해. 올림픽 기억나시죠? 노회찬, 주대환 등이 이 지도부를 구성하고 조승수, 송영길, 신지호 같은 학생운동가들이 가담해서 출범한 게 인민노련입니다. 반제, 반파쇼, 반재벌 등의 강령을 내세웠지만 기본 이념은 마르크스 레닌주의였습니다. 노동자 주도의 민중봉기를 일으켜서 정권을 타도하고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4년 뒤에 인민노련은 대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로 판정받았습니다. 자, 이게 박정훈 논설실장이 얘기한 바로 이야기입니다.
마은혁은 인민노련 출범 때부터 핵심으로 활약했습니다. 주로 교육 선전 담당입니다. 함께 일했던 신지호 전 의원은 그가 골수였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신지호 의원은 물론 전향을 했죠. 김문수처럼 전향을 했죠. 종북 주사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마은혁은 종북 주사파가 아니고 공산주의자. 초기에 인민노련에서 친북, NL계가 섞여 있었지만 노선 투쟁에 밀리면서 그를 포함한 지도부는 PD계가 장악을 했습니다. 민중계. 이후에 공안당국의 대대적인 검거로 조직이 와해되자 마은혁은 진보정당을 거쳐 34세 나이로 사법시험에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들어온 겁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판사가 되려면 신원조회를 다 하는데 공직자가 되려면 누구나가 다 고위공직자들은 신원조회 결격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데 나 이게 안 걸린 게 나 희한해요. 네. 28년간 판사길을 걸으면서 이 마은혁 씨가 특별히 문제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유일한 논란거리가 2009년에 국회 로턴드홀을 점거해서 기소된 민노당 당직자들을 이렇게 풀어준 판결이었다는 겁니다. 민노당 당직자들을 12명을 샥 다 풀어줬다는 겁니다. 이념적 편린을 드러낸 이 판결은 결국 상급심에서 뒤집힐 수밖에 없죠. 왜? 대한민국 국법에 어긋나니까. 그는 전향한 다른 운동권처럼 생각이 바뀌었다는 입장을 밝힌 적이 근데 없어요. 한 번도. 공산혁명을 신봉했던 과거에 대해서도 단 한 번도 언급 안 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는 사람이 마은혁이라는 겁니다. 그를 아는 사람들의 평가는 엇갈립니다. 인민노련을 주도했다가 전향한 주대환 민주화운동 동지회장은 마은혁이 공산혁명 사상을 접었다 말로 그렇게 하지만 본인이 해야죠. 인민노련이 나중에 내부 토론을 거쳐 사회민주주의 합법투쟁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마은혁이가 노선 전환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것이 그 근거였습니다. 반면에 1980년대 노동운동의 대부 김문수 고용부 장관은요. 매우 위험하다. 그냥 위험하다가 아닙니다. 매우 위험하다. 자신이 아는 마은혁은 결정적 시기에 폭동을 일으켜 소비에트 정권을 수립하려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자다. 사상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어느 쪽이 맞는지 본인만이 잘 알 겁니다. 자, 사상의 자유는 존중돼야 되죠. 그러나 이 국가 반국가 이념 이것을 내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그것이 튀어나오면 그런 흔적 현적이 있다면 자기 자신이 그건 오픈을 하고 아니라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아니 지금까지 마은혁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유명한 아마 이재명보다 더 유명할 겁니다. 네. 이 마은혁이가 헌법재판관 하려면 이제 한 번쯤 기자회견 한마디 간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하면 기자들이 질문 쫙 하면 거기에 답하면 되는 겁니다. 끝. 5분이 걸리겠습니까? 1분이 걸리겠습니까? 네. 마 후보자 스스로가 밝혀서 국민에게 확신을 주기를 바란다 하고 박정훈 논설실장은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무수 장관이 공산주의자라고 공개 저격했는데도 그는 지금껏 어떤 항변도 없고 해명도 없고 침묵하는 그를 기어이 헌재에 보내겠다는 민주당의 정체성도 이것도 오리무중입니다. 이거. 예. 궁금해지죠. 마 후보자에게 듣고 싶은 것이 생각이 달라졌다는 한마디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 판사하면서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자유 대한민국 나는 판사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판사입니다.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판사입니다. 한마디면 되는 걸 그리 힘듭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이제 다음 주라고 예상들 하고 있습니다. 100% 귀환해야 됩니다. 아니 1000만%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대한민국으로 오셔야 되는 것 당연한 거다. 그리고 대한민국을 부디 잘 지켜주기를 바라는 마음, 이 국민들의 마음입니다.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윤석열 대통령 아니면 자유 대한민국 지킬 사람이 없습니다. 물론 사람이야 많지만 조기 대선하자 후보들 많죠. 예. 된다 한들 이 때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재명이 뭐고 하고 맨날 부수고 들고 이 179석 하고 192석 하고 두드려 붙고 하면 어찌할 겁니까? 자, 이
대통령이 탄핵에서 벗어나야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탄핵을 받고서 기각되거나 각하된 대통령의 몸은 대한민국의 가슴이요, 대한민국의 주먹이요, 대한민국의 두뇌입니다.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향한 몸부림, 딱 그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이 시각에서 179석이 두렵겠습니까? 체포 불법 감금당하고 불법 체포당하고 이런 속에서 그가 두 번 다시 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국민과 함께 하면은 절대 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느낍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능력은 더 대통령보다 더 출중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대통령직을 수행하기는 좀 미안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따라갈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지금 이 난국을 헤쳐나갈 사람은 윤석열 외에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윤석열을 기다리는 겁니다. 윤석열 매니아가 아니에요. 우리는 윤석열이 필요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필요한 겁니다. 매니아가 아닙니다. 윤석열 매니아가 아니고 윤석열을 필요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서 윤석열 아니면 고칠 수가 없어요 지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반드시 헌재에서 무조건 승리의 판결을 내리지 않는다면 이 나라 망합니다. 민주주의 공화국이 들어섭니다. 대한민국 맞습니까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을 헌법재판소에서 찾아오려고 지금 대기 중입니다. 만약에 안 오면은 대한민국은 없습니다. 네. 예.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을 찾기 위한 함성을 지르러 광화문으로 또 가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광화문으로 가고 또 여의도로 가시고 싶은 분은 여의도로 가고 교통이 더 가까운 쪽으로 가시면 되겠네요. 그러나 성지는 광화문이 큰 성지니까, 자유의 성지, 자유 대한민국의 성지 아닙니까?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